네, 금융감독원이 어떤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근 3년간 피싱 또 대출 사기 분석을 했더니 피싱 사기는 30대 여성에게, 대출 사기는 40대 남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피싱 사기. 일단 교수님이 간단하게 피싱 사기가 뭔지를 설명을 짧게 해주시죠. 네, 피싱이니까 이제 낚시로 낚는다는 뜻이죠. 네. 뭘 낚느냐?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결국은 기망을 해서 속여서 금전을 빼내가는, 즉 사기 범죄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전화도 있고 스미싱처럼 해갖고서는 뭐 문자로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게 굉장히 최근에는 제일 위험했어요. 뭐 청첩장이라고 한다는 둥, 뭐 선물이 왔어요. 아니 법원에서 뭐 당신 앞으로 등기가 왔으니 지금 확인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는, 클릭할 수밖에 없는 이제 유인성 문구를 보내다 보니 요즘 또 스마트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못 클릭하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피해는 아주 소액일 수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거죠. 보이스피싱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화 왔을 그렇죠. 때 속는 건데, 이 전화 왔을 때 속는 건 아니 어떻게 바보가 아니고 그거를 믿고 돈을 보낸다든지 뭐 나오라는 대로 나가고 알려달라는 거 알려주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정교합니다.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매뉴얼을 딱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임기응변도 굉장히 대응도 잘하고. 실제 저만 매뉴얼도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 이따만한 매뉴얼 책자를 압수한 적이 있었죠. 그분들이 직접 그 매뉴얼을 보고 혹하도록 만드는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외국 친구랑 도서관에서 책 알아보다가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 번호요, 그 무슨 번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길을 열었거든요. 그분이 이런 번호입니다, 저런 번호입니다 했더니 친구도 다 자꾸 물었어. 그거 무슨 말인가요? 그때 그 너무 친절한 남성 목소리가 갑자기 에이 외국인이었나 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지금 뭐 잠깐 말씀을 하신 사례와 비슷하게 이게 맞춤형으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즉 피해자의 그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금 현안 이슈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진화 발전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학 입학 이 시즌이 되면 추가 합격자 이제 명단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빨리 이 번호에 입금을 해야 추가 합격에 잘리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바로 입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그 취임식 뭐 이 전후에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됐다. 그런데 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일정한 번호에 지금 입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정치적인 관심이 있고 대통령 취임식 가고 싶은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시사적인 것도 능통한 이런 사람들이 그 배후에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그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소위 그 뭐 통장을 모으는 사람, 또 인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검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뿌리는 또 중국에 뭐 서버를 두고 있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역시 어떤 중국과의 근본적인 어떤 사법 공조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뿌리를 뽑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피싱 대출 사기를 가장 많이 당한 그 계층이 30대 여성인데 왜 특별히 30대 여성이, 박정희 기자도 30대 여성이죠? 네. 왜? 제가 딱 서울 거주하는 30대 여성. 그리고 15시간 만에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피싱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문자로 혹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30대 여성이 보통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대 중후반에 직장을 가져서 5, 6년 정도 돈을 모은 뒤에 가장 뭐 결혼 준비한다든지 연애한다든지 가장 뭔가 금융거래가 많은 시점.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여성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피싱이 오면 잘 걸려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서 맞춤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남자들의 대출 사기, 이분들은 뭐 서울보다는 저 지방에 계신 분들이 대출 사기를 많이 당한다는데 그런 것도 뭐 같은 맥락을 볼 수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기를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작품이다. 뭐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 자체도 무엇인가 지금 궁박한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무엇을 회복하고 싶고 그런데 그 40대의 그 남성의 경우에는 이른바 4, 5종 뭐 세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40대, 50대의 어떤 이제 책임감, 또 예를 들면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 이것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대출을 빨리 뭐 받아주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지금 빨리 그것에 회복을 하고 싶은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50대 그 가장 남성 가장의 한 단면이 아닌가 지금
예. 교수님께서는 피싱, 보이스 피싱 전화 받은 적 있으십니까? 전화 받은 적 뭐 없습니다. 오. 전화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화 뭐 조선족이나 중국에서 하면 네. 설득하실 것 같아요, 이 말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뭔가 좀 발언기를 가라라든가 이것이 나중에 검거가 된다라든가 네. 뭐 이렇게 좀 계도하는 뭐 이런 뭐 의도는 있습니다. 국제 전화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교수님한테 전화. 이 보이싱 전화하시는 분이요, 겁도 없어요. 저는 받았거든요. 아, 예. 제 명의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저도 그런 거 검찰에 받아봤어요. 출석해야 예. 되는데 뭐 정보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저는 좀 솔깃했어요. 근데 내가 쓰지도 않는 통장이고 또 발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분은 네. 약간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 중에는 조금 급이 떨어지는 거죠. 아직 덜 교육받은. 발음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변호사다. 네. 죽고 싶냐. 어. 그랬더니 오. 그 사람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신고한다 기다려 이랬더니 이제 뚝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뻔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거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명품 가짜 명품 이제 짝퉁도 이제 등급이 있듯이 이 한국 목소리, 한국인 목소리 내는 것도 진짜 한국인 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만 유심히 들으면은 발음이 좀 발음이 좀 알파고 발음과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 자, 이 피싱 얘기도 있지만 또 조금 좀 안타깝거나 조금 좀 황당하거나 뭐 좀 이상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도 부천에서 주차 시비 끝에 한 이웃집 남성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자매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이 사건 뭐 분석을 좀 해보셨다는데요. 네, 그 결국 이게 단번에 생긴 것은 아니고요. 상당 기간 일정한 그 감정, 그 갈등 상황의 감정이 이제 축적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어쨌든 주차 그 난의 한 단면이죠. 즉 자신이 어떤 그 개인 공간을 이렇게 갖고 싶은데 주차 자체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오는 경우 또 늦게 오는 경우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웃 간의 그 해묵은 어떤 뭐 갈등이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그 충격적인 것은 칼을 이제 갖고서 그죠? 흉기를 갖고서 살해를 하고 이것을 말리러 오는 그 자매까지 이제 살해를 했다. 네.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분노하는 사회로 이제 그렇죠. 뭐 치닫고 있는 그런 단면이죠. 주차 문제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만 양보를 하면 더 협력해서 공간도 확보하는 이런 것인데 이제는 작은 사소한 것도 우리 그 사회가 또 개인이 이렇게 수용하는 것에 상당 부분 지금 어떤 적신호를 보내고 왜 있는 이렇게 것을 참을성이 보이는 거죠. 없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회와 많은 이제 관계를 갖지 않고 이분도 많은 시간을 이제 혼자 뭐 보내는 뭐 이런 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글쎄요 뭐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뭐 내일의 어떤 희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이슈거리에 몰입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어떤 분노 조절 능력이 타인에 비해서 상당히 제 뭐 보기에는 취약하다든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주제는 두 개이고요. 첫째는 이웃 간의 관계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터키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웃은 이웃의 유산 상속자 정도로 가깝다. 자, 유산 상속자. 그러니까 유산 상속자 정도로 유산을 상속할 만큼 예. 가족과 같이 그렇게 친하게 예. 지내야 된다. 이웃은. 예. 그 한국에서도 좀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도 비슷비슷한 예. 속담들이 있을 건데 근데 우리는 현대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이웃 관계가 많이 상실됐는데 이건 다시 한번 회복해야 그렇죠. 된다는 워낙 사건 사고가 신호. 많아서 이웃을 경계를 하는 추세죠. 예. 그렇죠. 네, 둘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그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이웃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예. 이미 죽었어요. 예. 그분들도.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이웃을 죽이는 시도까지라면 이 사람은 뭔가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쌓여진 문제들이 있을 것 경찰 같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박종훈 기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본인 스스로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굴이 뭐 찌푸려져 있거나 왜 이렇게 나는 항상 짜증이 나는 상태일까 이런 생각 듣지 않아요?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요? 아니면 남이? 본인이. 본인이요? 예. 아,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는 뭐 혼났다든지 일을 못해서 스스로에게 네. 그런 경우에 좀 자기도 찌푸리고 모르게 좀 약간 불쾌지수가 있을 수 올라갔거나 그렇죠. 예, 그런 그런 때가 것들을 있는데.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시비가 붙어 한 번에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요. 아주 평범하고 온순한 시민이 네.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총기를 막 사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순간순간 어떤 분노가 강하게 막
치밀어 오르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막 화나게 한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내가 다 엎기도 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물론 실천은 못하지만 근데 이런 현대인이 제가 보기엔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보면은 좀 역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소통 예.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 소통이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소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이제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지만 지금 이웃과 예를 들면 소음 문제로 뭐 살해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주차 문제도 이제 그렇고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는 대신 이웃이 이제 뭐 잠재적 범죄자나 이 잠재적 피해자로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뭐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이제 그 이웃 공동체 뭐 이런 정신이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당히 그 사회가 그 파편화되고 뭐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웃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뭐 부품에 불과한 즉 앞에 누가 사는지도 사실 잘 이제 모르고 인사도 못하고 말이죠. 우리 이 앵커님은 그 아파트에 사시나요? 네. 그럼 이웃에 누가 사시는지 뭐 인사도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면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한 지금 뭐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것인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뭐 이런 것이 뭐 교육 또는 뭐 학교에서의 생활 또 동네에서의 어떤 뭐 활동 뭐 이런 것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다시 보입니다. 한번 새마을 운동처럼 이웃이랑 만나는 뭐 무슨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제로? 왜냐하면 도시화되다 보니까요. 그러한 의식, 그러한 문화가 너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이웃사랑 운동 펼치자. 예. 알겠습니다. 예. 알파고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 같아요. 이웃사랑 운동을 하자.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그려집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